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소위 내란 선동 등의 혐의로 청구한 국무총리 출신의 황교안 자유화혁신 대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3시 45분쯤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날 오후 8시 30분쯤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인치 중이던 황교안 대표는 13일 오전 4시 반쯤 구치소에서 풀려났습니다. 서울구치소 앞에서 밤을 새면서 초조하게 구속영장 관련 결정을 기다리던 자유화혁신 당직자와 당원, 일반 자유시민들은 황 대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는 속보가 전해지자 안도와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내란이라는 것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것이라면서 현직 대통령이 무슨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있으며 계엄군을 동원했다고 무조건 폭동이냐,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며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내란이 아니다라는 법률가로서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내란에 정범이 없는데 무슨 내란을 선동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하면서 특검이 자신에게 적용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황 대표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됨에 따라 박근혜 정부 시절 법무장관을 지내면서 종북 좌익정당인 통진당 해산의 주역이었기 때문에 종북 세력이 이를 갈고 있는 황교안 대표를 구속하려던 조은석 특검팀의 내란 드라이브에도 일단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헌법재판소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내란 혐의를 제외한 데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도 아직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조은석 특검팀이 계엄은 내란이 될 수 없다는 황 대표의 주장에 대해 내란 선동 죄목을 적용하려는 것은 정치적 계산에서 비롯된 무리수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특검팀이 황교안 대표 자택 문을 부수고 들어가 체포를 한 뒤 체포 당일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이례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국민 여론을 분노하게 했다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황교안 대표 구속영장 기각에 앞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소위 내란 가담 혐의로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된 박성재 전 법무장관의 구속영장도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박성재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즉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박성재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하는 등 윤 대통령에게 가담했다는 그런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특검팀은 지난달 9일 박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정도나 박 전 장관이 취한 조치의 위법성 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면서 영장을 기각했지만 특검은 다시 영장을 청구한 것입니다. 한편 황교안 대표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모스탄 전 미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와 바트 마르코이 전 미국 에너지부 차관보 등이 작성한 석방 청원서가 제출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모스탄 대사의 탄원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저는 지금 아르메니아의 에레반에서 긴급히 글을 올립니다. 저는 미국 글로벌 형사정의를 관장하는 국무부 대사급 특사를 지낸 모스 현명 탄 대사입니다. 미국에서 오랜 기간 법학교수, 법학대학원 학장, 변호사로 재직하며 헌법,
국제형사법, 국제인권법 등을 가르쳐 왔습니다. 정치적 표현은 표현의 자유의 핵심에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행사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페이스북 메시지는 정치적 표현에 해당하며 이는 표현의 자유가 보호하는 핵심 범위에 명백히 포함됩니다. 더 나아가 선거의 정당성과 관련된 정치적 표현 역시 표현의 자유의 보장 범위에 속합니다. 그 출처가 정치적 스펙트럼의 어느 지점에 있든지 이러한 정치적 표현은 표현의 자유가 존재하는 가장 중심적인 이유에 해당합니다. 모스탄 대사는 이와 같이 황교안 대표의 페이스북 메시지들은 모두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백히 밝힌 뒤 다음과 같이 이어갑니다. 집은 그 사람의 성이다. 이것은 주거에 대한 불법 수색과 압수를 금지하는 오래된 법원칙입니다. 이러한 원칙은 주거에서 압수된 물품이 정치적 표현에 해당할 경우 더욱 강화됩니다. 따라서 황교안 전 총리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압수된 자료들이 정치적 표현이라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동시에 불법 수색과 압수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기준들은 국제법과 국내법 모두에서 확립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황교안 전 총리는 즉시 석방되어야 하며 이 부당한 수사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 글을 숙고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런 내용의 탄원서를 모스탄 대사가 이번 황교안 대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재판부에다가 제출했습니다. 모스탄 대사의 이번 탄원서 내용이 영장 기각 결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모스탄 대사가 미국 및 국제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위치 등을 감안하면 재판장으로서도 상당히 이 탄원서를 주의 깊게 읽었으리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한편 조은석 내란 특검팀 검사들과 경찰관들이 황교안 대표 자택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황교안 대표를 지지하는 시민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폭력적 행위를 했다는 비판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인권 유린하는 경찰, 선량한 시민을 들어올려 계단으로 내동댕이 치고 수갑 채워 체포했다. 지금은 그가 침을 질질 흘린다는데 유치장에 가둬두고 병원 약 한 번을 안 줬다. 그 책임을 반드시 끝까지 묻겠다. 지금 검찰에 구제 신청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황교안 대표 측은 보다 상세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폭로했습니다. 11월 12일 내란 특검 검사들과 경찰관들이 황교안 대표를 체포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하기 위해 황 대표 집 문을 뜯고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이를 안타까워하여 몰려든 지지자들을 강압적으로 위력을 사용해 몰아냈습니다. 특검팀은 선량한 시민 3명을 체포해 수갑을 채워 끌고 가며 경찰차 안으로 집어 던졌다고 합니다. 이분들 중 한 분인 이모 씨는 경찰들이 한 시민에게 위력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위력을 사용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을 거듭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경찰이 처음에 그를 넘어뜨리려고 다리를 걸다가 그가 넘어지지 않자 그를 들어 올리라는 지시를 내리고는 그를 계단으로 집어 던졌다고 합니다. 그는 계단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혀 뇌진탕 증상으로 혈압이 170까지 올라가고 세상이 빙빙 돌고 두통이 심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을 경찰은 수갑을 채운 채 차가운 경찰서 바닥에 눕혀놓았습니다. 병원을 가기는 했으나 지금도 여전히 증상이 매우 안 좋습니다. 광진경찰서에서는 그래도 그에게 병원 약을 주었으나 용산경찰서에서는 아예 약을 단 한 번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머리가 어지러워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고 두통은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고 눈이 처져서 졸린 눈처럼 됐습니다. 계속 잠만 자게 되고 허리도 다쳐서 절뚝거리며 걷습니다. 머리가 너무 아파서 손으로 자꾸 머리를 짚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 더 이상 얘기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눈물만 납니다. 또 다른 한 분은 경찰이 내동댕이 치는 바람에 넘어졌는데 뒤로 수갑을 채우고 차 안으로 집어던져서 수갑 찬 손목에서 피가 나고 상처가 났습니다. 또 다른 한 분 역시 손가락과 손바닥, 손목에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가 막혀 말도 안 나오는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변호사가 13일 오후 3시 이후에 조사를 하자고 경찰에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오전 10시에 조사를 강행했다는 것입니다. 3명 모두를 10시에 조사를 했는데 그분들에게는 선임계를 낸 변호사가 없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조사를 강행했다는 것입니다. 오전 10시 15분경 당 관련자가 경찰서에 전화를 해서 상황을 물어보니 경찰이 선임된 변호사가 없다는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 우리 쪽 변호사에게 전화해보니 이미 선임계를 제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경찰서에 전화를 해보니 그제서야 변호사가 선임됐다고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경찰은 조사 대상자 3명 모두가 진술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 역시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당 관련자가 오후 1시에 면회를 가서 모두 만나보니 경찰이 3명 모두에게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고는 10시에 모두 조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과연 경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에 인권 탄압 종결자들 아닙니까? 참으로 통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모님의 경우 조사를 끝마친 후 조서를 읽어보니 경찰이 그를 들어올려 계단에 집어던졌다는 내용도 빠져 있었고 이모님이 다쳤다는 내용도 빠져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모님은 어떻게든 변호사가 올 때까지 기다린 후에 조서 내용을 마무리하고 사인을 하겠다고 버텼답니다. 오후 4시 30분 이모님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서부지검에 구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았다는 경찰의 말을 듣고 그럼 녹화나 녹음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그제서야 경찰이 말을 바꾸면서 지금 막 변호사가 선임됐다는 연락이 왔다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변호사가 오면 그때 다시 조사하겠다고 말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 경찰은 녹화나 녹음을 하는 게 꽤나 두려웠나 봅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 경찰이 왜 이토록 미친 짓을 할까요? 13일 오후 4시에 황교안 대표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 영장실질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있습니다. 그때 황 대표를 어떻게든 구속시키기 위한 자료를 억지로라도 만들어 법원에 제출하려고 이렇게 무리를 하면서까지 거짓말 수사, 엉터리 수사, 인권 탄압 수사를 자행하는 것이 아닐까요? 인권 탄압을 자행한 경찰은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폭로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대한민국 경찰 맞습니까? 이런 폭력 경찰, 이런 거짓말 경찰, 이런 인권 탄압 경찰 모두 샅샅이 밝혀내서 전부 법의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자들이 횡행하게 그렇게 놔둘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권 들어서서 이게 지금 나라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입니까?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이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후원자 여러분 고맙습니다.